자체를 시민사회로 발전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국 사회의 그 시민사회론은 정부를 배제하는, 그리고 정부를 공격하는 시민사회론으로 정착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보편적 시민사회론은 없고 혁명적 시민사회론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 자유민주적 시민사회론은 없고 사회주의적 시민사회론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존 로크적 기반이라는 것은 전혀 한국 사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서 나타나지 않고 계급투쟁적 그람시적 기반만이 있게 되고, 그것은 그 전통적 시민사회론은 없고 체제 거부와 체제 부정적 시민사회론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혹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시민사회론의 유산이 어떻게 NGO에서 반영되는 것을 약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한국 사회에 내면화된 계급투쟁적 혹은 체제변혁적 시민사회론은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의 성숙과 발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참여와 동의가 없이 스스로 자임하거나 스스로 국민 내지는 시민사회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시민사회가 대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국민이고 자신들이 민주고 자신들이 민중임을 대변을 하고, 그래서 자신이 국민이고 민주고 민주주의고 민중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로 정권과 권력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현재의 정부와 현재의 체제를 변화 내지는 대체시켜야 한다는 인식론이 누구나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시민단체들은 자신을 시민사회의 임의단체가 어떤 공적 위임이나 선거나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신들 임의단체가 시민사회의 대변자라고 보고, 시민사회와 분리된 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 정부를, 그 권력을 자신들이 대체하는 것이 바로 시민운동의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 단체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가장 한국 사회에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한국 진보연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회를 제국주의와 반민중적 지배세력의 세상이다. 그래서 제국주의와 반민중적 지배세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들이 대체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도 범국민이라는 것을 독점하고 정부를 민중 배반의 정부와 민심 배반의 정부 혹은 매국의 길이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리에 그 정부를 자신이 대체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참여정부도 정부가 국민의 의사와 열망을 외면하고 개혁을 가야 될 길을 표류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달성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민주노총도 보면은 권력을 탄압 주체로 규정하고 그 권력과 그 권력을 정권을 극복하고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자기의 목표로 되어 있고, 전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도 교육이라는 것은 집권 세력의 선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자신들에 의해서 참교육운동 내지는 교육민주화가 돼야 된다, 이런 똑같은 인식론이고, 이 인식론의 기반은 자신들이 시민사회의 대변자고 정부와 국가는 시민사회에 반하는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 의해서 대체되어야 된다는 동일한 인식론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의 반체제적 시민사회론과 그에 입각한 상당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로 좌파들이죠. 상당수 시민단체들의 체제 부정적 활동은 한국의 시민사회 성숙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사회가 준동을 하는 한은 한국의 의회민주주의 발전도 없고 정당 정치의 발전도 있을 수가 없고, 각종 시민사회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청원 활동, 청문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히어링, 청문 활동, 소위원회 활동,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발전하고 계속되지 못하고, 계속 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장애투쟁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시민단체 활동에
정당과 의회가 오히려 참여하거나 시민단체에 정부나 의회가 자기 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단체한테 자신들이 해야 할 활동을 위임하는, 국민으로부터 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위임받은 단체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단체가 위임받지 않은 자의적 임의단체한테 자신들의 권력 해야 할 일을 그들한테 위임하고 그들이 해준 것을 받아서 다시 반영하는 거꾸로 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NGO가 스스로 시민사회를 대변한다고 얘기하고 정상적 시민사회와 공적 기구인 정부를 부정하는 한, 그리고 그 공격하는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시민단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한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 발전은 없겠다. 이것이 제 결론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의회와 정부 혹은 사법 질서 체계를 성숙시키는 과정이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서의 시민사회의 성숙이다. 그런 면에서 각종 그 시민단체가 들어가서 활동하는 정부위원회나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각종 시민단체위원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원회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소비에트 정부, 준소비에트 정부의 유사 사회에 와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고, 의회 정치와 행정, 각종 사법 업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그 활동이 바로 또 다른 의미의 소비에트 정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시민사회의 여론의 핵심은 그건 선전기관도 있고 홍보기관도 있고 또 공식적인 절차와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선거야말로 가장 시민사회의 시민 의견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는 늘 잊혀지고 또다시 무슨 의제적 여론이, 의제적 국민의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시민단체가 얘기하고 무슨 여론조사를 하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 시민단체를 와해시키는 것이고 의회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책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무책임한 그 정치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